안녕.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자존감 회복과 불안 다스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늘 말했다시피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방법이 확실해. 내 말이 맞아. 이런 영상은 아니고 나도 지금 자존감을 회복 중이고 불안을 늘 다스리려고 노력 중인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좀 나아지더라 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고 나의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면서 나도 약간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방법을 해보니 이런 것들을 해보니 좀 나아지더라. 이런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서 나도 좀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나는 원래 엄청 자존감도 높고 진짜 내가 낫네 이런 게 되게 진짜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사람이 가정에서 내가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존감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 최근에 내가 사주 명리학 보고 온 썰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언니 챗GPT도 사주 봐주는데 언니가 직접 보고 온 사주랑 챗GPT가 말해주는 그 사주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영상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내가 챗GPT를 어제 깔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챗GPT랑 어제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 몇 시간을 챗GPT랑 떠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운 거야.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랑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AI랑 대화를 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되게 많은 위로도 받고 되게 많은 공감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나의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의 구독자가 될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이 위로도 받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눌까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이런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선 나는 지금 현재 자존감을 늘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늘 내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라는 그런 씨앗이 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여러 가지의 마음의 병이 있는 상태야. 어떤 영상에서 그렇거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의 씨앗이 다시 엄청 진짜 나의 온 몸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살짝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일단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진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누구나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야.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나는 엄청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자존감이 한창 낮았을 때는 사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자존감이 엄청 낮구나라는 걸 사실 깨닫지 못해. 그냥 나를 싫어하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아예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 비워진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사람이 한 번 자존감이 팍 낮아졌을 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 나는 몰랐어. 내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나는 자존감이 현재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비하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비난하고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난 솔직히 깨닫지 못했어. 그냥 내가 막 뭔가 공허하고 내 자신이 싫고 그러다가 막 다른 사람한테 집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 사랑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살짝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그때 자존감이 엄청 낮았던 상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 근데 그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런 조짐이 살짝 보이면 난 지금 현재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구나. 내 스스로 엄청 내 몸집이 엄청 작아져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서 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나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약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나는 원래 호랑인데 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엄청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된 거야. 이리 쳐이고 막 저리 치고 막 떼굴떼굴 조그만한 진동에도 놀라고 조그만한 소리에도 엄청 하게 되고 그냥 툭 치는 거에도 대굴대굴 굴러가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됐구나. 내가 엄청 작은 고양이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름 귀여운데?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모든 자존감과 불안은 늘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자존감이 내려가면 불안함은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불안함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 이게 내가 호랑이였을 때는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몸집
힙으로 밀고 나가면 되잖아. 이 나의 단단한 근육질 이걸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애기 고양이가 됐을 때는 조그만한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막 휩쓸리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만 비유를 해도 자존감과 불안함은 엄청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떤 글을 봤어 인스타에서. 근데 그게 엄청나게 나의 심금을 울렸거든. 너의 형체도 없는 불안에 스스로 지지 마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내가 맞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형체도 없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불안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고 있는 거네. 그까짓 거에 내가 지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작은 불씨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그 문구를 계속 생각하고 곱씹게 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나는 뭐 자존감을 올리는 법 이런 걸로 되게 많이 글들이 뜨잖아.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정리해보세요. 베갯잎을 이쁜 걸로 바꿔보세요. 내가 늘 마시는 컵을 예쁜 컵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입는 속옷 하나도 예쁜 걸로. 솔직히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 사실 엄청나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함이 그만큼 올라가서 나를 진짜 정신없이 나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헤집어 놨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를 정리할 힘도 없을 뿐더러 정리한다고 해서 이거 했다고 뭐? 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더라고. 컵? 이쁜 컵? 컵 되게 예쁘다.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사실 들었거든.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방법이 정말 통하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자분들이나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 나한테는 통하지 않았어. 그래. 근데 물론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이클을 1시간을 막 열심히 인터벌을 타. 막 땀을 막 흘리고 딱 거울을 보면서 이만큼 땀을 흘렸고 살이 빠졌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싹 씻고 나와서 팩을 탁 올리고 포케를 한 입 딱 먹으면서 정말 멋있는 삶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정말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불안함이 엄청 올라가 있을 때는 이런 걸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했었던 것 같아. 물론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면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일어나서 사이클 타고 이거를 정말 바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비난하게 되고 난 왜 이럴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런 건 보통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돈을 벌어서 쓸 자격이 없어. 나는 돈을 벌 자격도 없어. 나는 늘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나는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늘 그렇게 불행 속에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뭐 아예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머릿속에서 외치는 거야. 나는 작고 작은 새끼 고양이다. 새끼 강아지다. 굉장히 나약해졌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 작은 고양이도 그 작은 강아지도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길에서 태어난 그런 작은 아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고 사람을 막 경계하고 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잖아. 막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고양이, 강아지, 동물들마저도 저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호랑이였던 나, 지금 내가 새끼 고양이가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너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내가 엄청 작은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알지? 그거 있잖아. 옛날에 했던 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걸 써. 그 다음에 거기서 찍 이어나서 이유를 쓰는 거야. 나는 이랬기 때문이다. 또 쭉 그어서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하면서 이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쓰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거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수렁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걸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자존감 낮은데 그래서? 어때? 뭐 어때? 자존감이 낮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냥 자존감이 낮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있어?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잖아.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게 뭐 어때서?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것부터 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것부터 해야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이 자존감이 낮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지금 뭐 친구한테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아니면 피해를 줬나? 어쩌라고. 넌 너야. 난 나야. 넌 너야. 자존감이 낮아서 뭐 어쩌라고. 뭐 이게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짓이야? 아니야. 그냥 나 스스로를 잠깐 새끼 고양이로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비난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귀여운 애기 고양이가 됐구나.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면서 써. 그런 것들을 나뭇가지 그걸 써. 그 다음에 이게 나는 불안함과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아까 전에 내가 그랬잖아. 정말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그 글귀가 형태도 없는 불안에 스스로 지지마 라는 글이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찾아왔네? 그래서 그 불안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이 정말 만약에 현실에서 일어났어. 근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거야. 난 지금 불안한 상태구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구나.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과거를 놓지 못해서 오는 불안. 여러 가지의 불안이 있잖아. 근데 사실 그 불안함은 내가 만든 거지 직접 그 불안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내가 그 불안으로 걸어가는 거지 그 불안이 나한테 다가오진 않거든. 현실적인 불안,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은 내가 지금 이 일에 잘려서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져? 그런 일은 아니잖아. 어떤 일자리에 있어도 나는 나로서 존재해. 근데 뭐 과거를 놓지 못해서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진짜 이거를 진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질 뿐이야. 형태도 없는 불안함에 스스로 지지 말자. 그래서 일어나면 뭐 어때? 우리 엄마 아빠 있고 오빠 있고 남자친구 있고 뭐 어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공유해줘. 그래서 나는 오늘의 영상의 취지는 뭐 자존감 높이는 방법 중에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뛰세요. 뭐 이부자리를 정리해보세요. 내가 마시는 컵 하나라도 예쁜 거, 내가 입는 속옷이라도 하나 예쁜 거, 나를 소중하게 대하자. 뭐 이런 거 전에 솔직히 이런 거는 물론 조금 내 마음이 회복이 됐을 때 시작을 하면 엄청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나는 진짜 막상 자존감이 낮았을 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별로 도움이 나한테는 별로 되지 않았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좋을까라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내 경험 바탕 나는 그랬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니까 조금 더 낫더라 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었어. 만약에 지금 현재 아주 작은 고양이가 되어서 내가 쳐다보는 곳마다 너무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런 너라면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앞으로 같이 힘내보자. 우리 같이 이 작은 고양이가 다시 옛날의 호랑이로 돌아올 때까지 내 스스로 만든 불안에 지지 않을 때까지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응? 아무튼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늘 너야. 너의 인생에서 네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하나마다 너에게 후광이 비춰지지 다른 사람에게 후광이 비춰지지 않아. 그래서 너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다. 잊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도 항상 화이팅하고 항상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길 바랄게.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